두 번째 사연은 친구 사이에 생긴 고민이라고 그래요. 친구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뭐 그런 게 오히려 또 친구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게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친한 친구일수록 조금 어려운 부분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친하면 이제 뭐 다 나의 마음속 흉금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중마고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친한 친구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도 또- 원래 친한 친구하고는 함께 일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하면 오히려 안 되고. 거래처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친하기 때문에 하기 불편한 경우가 맞아, 꽤나 맞아. 많거든요. 네. 진짜 그런 것 자, 같아요. 명 기자님이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진짜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쪼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어서 마음이 진짜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고 제가 그 뒤를 이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친구 결혼식에 10만 원 축의금을 했고요. 친구한테 놀러갈 벌써 쪼잔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뒤로 친구가 놀러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커피 머신을 선물했습니다. 문제는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작년에 시집을 간 그 친구가 이미 10만 원을 받았던 그 친구가 저한테는 5만 원을 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집들이를 했거든요. 두루마리 휴지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커피 머신을 했는데 이 달랑 휴지라니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사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뭐 경제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워낙 사는 게 힘든 시기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그 친구 SNS에 들어가 보면 결혼 전보다 더 돈을 펑펑 쓰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샵에서 내일로 기분 전환. 역시 기분 전환에는 내일이지. 사랑하는 여보랑 주말 호캉스. 여기가 천국. 백화점에서 줄 서서 데려온 뉴 가방. 넘나 예쁜 것. 아니 이 새로 네일 받은 사진이며 호캉스 사진, 신상 립스틱에 가방까지 전혀 생활이 어렵다거나 돈이 쪼들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친구 사이에서 5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꾸 생각나는 저 이상한 걸까요? 아니 이거는 화날만 하네. 이거는 뭐 친구 사이의 고민 약간 이런 것보다는 서로 간에 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축의금 예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본인이 받은 액수를 다 적어서 기록을 해놓고 다시 할 때는 그 금액에 맞추거나 오히려 좀 더 얹혀서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 생각대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SNS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빈정 상하지, 마음 열불이 난 상하지. 거죠. 마음 네. 상하지. 근데 뭐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모든 분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SNS에 1년에 한 번 혹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걸 마치 매일 하는 것처럼 올리시기 가장 때문에. 행복한 기억과 그렇죠. 가장 즐거웠던 것만 올리는 거죠. 이 친구가 뭐 정말로 1년에 한 번 내일 받았을 수도 있고 그 호캉스라는 거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셨을 수도 있고 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찍고 다시 반품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런 마음이 들키기 싫으니까 그런 본인의 생활을 좀 이렇게 포장한 건 아닐까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가 좀 부족한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친구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요. 계산뿐만 아니에요. 뭐 수저젓가락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을 시켰을 때 그걸 뜯지도 않고 가만히 놀다가 다 뜯어놓으면 신나게 먹고 치우지도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런 친구들이 근데 있거든요. 그거는 누군가가 말을 해주지 않아서 고치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그 나이에 뭐 최소한 20살이 넘어가고 30살이 넘어간 뭐 알아서 나이에 해야 되는 당연히 얘기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 친구는 고칠 생각이 없거나 노력을 안 한 거죠. 저는 이 사연 보내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친구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네. 뭐 과거에 친했을진 몰라도 꼭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으시다. 네. 현실적인. 그럼요. 이분한테만 그러지 않고 약간 이런 성향이 있으시다면은 앞으로 친구들이 좀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가능성 크죠. 그리고 사실 이분이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의 친구가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만 이랬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아마 거의 모든 분들한테 비슷하게 했을 거고요. 아마 사연을 보내신 분보다 그 친구분이 이 방송을 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봐도 본인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네. 아마 그리고 저런 애가 있어 진짜 짜증난다. 그리고 저런 애가 있어 진짜 짜증난다. 막 이러면서 나 친구 끊을 가능성 거야. 크다고 봅니다. 네. 방송 보면서 그러시겠죠. 아니 답답하게 왜 저런 애랑 친구하고 있어. 막 하고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커요. 저도 조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쪼잔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면은 네. 이제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죠.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친하니까 더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작은 거여도 고마워 미안해 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냥 야, 그럴 수도 있지 야 친구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이 쪼잔해 보이고 쪼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매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를 지켜야 된다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뭐 가족인데 혹은 친한데 친구인데 야 말 안 해도 알잖아. 몰라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연 보내신 분은 전혀 그럼 이상한 거는 아니니까. 아이, 그럼요. 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대인관계가 꽤나 넓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간관계 가지치기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저절로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20대 분들, 10대나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맞아요, 어떻게든 맞아요. 잡으려고 그쵸.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멀어지는 친구들 멀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 굳이 잡으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인간관계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 보내신 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친구를 너그럽게 생각하실 자신이 없거나 감당할 자신이 없으시면은 친구 관계를 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다채로운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